자, 저번 시간에는 유방암이 왜 발생하는지, 자,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암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은 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유방암의 목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방암이란, 자,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까요? 자,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유방암을 유방 주변 조직에서의 신생물로서 억제되지 않고 계속적인 세포 분열에 의해서 형성된 변형된 돌연변이의 어떤 세포의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임상을 통해서 모든 질병의 발생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유방 조직으로의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에 의해서 표면 장력의 약화로, 조직의 온도가 올라간 거죠. 표면 장력의 약화로 지속적인 조직의 변형으로 인해서 융기, 비대, 팽창의 결과 초래되는 염증성 질환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암이란 염증 질환이라는 거죠. 자, 유방의 해부학적인 구조 및 발생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화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부학 책을 통해서 쉽게 많이 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암의 악성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암 세포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방 조직의 상태를 보고 세포의 밀도, 또 다형성의 문제, 유사 분열의 문제, 또 종양 변형부의 형태, 또 종양 그 기질의 형성의 정도, 출혈, 괴사, 염증, 이러한 다양한 증상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부합이 될 때는 우리가 유방암이다, 암종이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유방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바이러스, 화학물질, 또 엑소선, 오존 결핍, 자외선, 성면,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방암의 발생 원인을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죠.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깥 외인을 보시면은 무생물에서 중금속, 독성 물질, 유기 물질 다 포함되고요. 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도 다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여건인데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온도, 습도, 또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도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외에도 음식물에 있어서도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암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원인을 살펴보면은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를 따져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체크를 해드리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바라보는 유방암의 발생 기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세포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압력, 온도, pH, 전해질, 약물, 환경 여건,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죠. 자, 세포 손상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ATP 합성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자, ATP 합성의 장애는 바로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열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면은 당연히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겠죠. 빨리 체온을 유지하라. 자, 그러니까 모공을 빨리
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모공이 닫힐 때 당연히 열 에너지 방출은 곤란하게 되겠죠? 자, 열 에너지 방출이 곤란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질 때는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이 열 에너지 방출에 곤란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내 몸 속에서 열은 방출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멍이 많은 눈, 코, 귀, 입, 또 유두, 부위,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자, 그럼 상체 쪽으로, 유방 부위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유방 주변의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유방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의 유발,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되겠죠. 표면 장력의 약화는 조직의 변형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융기, 팽창, 돌출과 같은 종기, 종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세포의 미분화, 세포들이 많이 발달했을 때, 또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끊임없는 조직의 팽창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걸 유방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유방암이 발생했는지 조금 이해는 되세요? 자,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좀 쉽죠. 자, 그렇다면 이 유방암의 발생 기전, 자,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온도 상승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약화가 됐고,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의 밀어내는 힘, 자, 벡터 방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때 조직에 융기 돌출이 될 때 종기 종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열 에너지의 중첩 교차 현상은 유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표면이 있는 곳은 다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럼 유방암 환자가 간 표면에도 생길 수도 있고 자궁 표면에도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유방암 암세포가 혈액과 림프관을 통해서 간으로 전이가 돼서 간암이 형성된 겁니까? 아니라면, 자, 이러한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간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대장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자궁에서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피부 환자들이 내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피부 환자를 보면은 발등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치료 도중에 머리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등에 있는 염증 세포가 머리로 가서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가서 머리에 염증으로 전이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이론은 어떤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 언제든지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 현상이 표면이 있는 곳은 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암종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하겠죠. 자, 염증이 왜 발생했느냐, 암이 왜 발생했느냐, 자,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열의 쏠림 현상으로 발생했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온도, X축은 온도, Y축은 자, 반응률을 의미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반응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죠. 자, 그럼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은 더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염증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기 종양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학 책이라든지 찾아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변형률과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A를 보시면은 온도가 높고 하중이 클 경우에는 변형률이 높은 겁니다. 자, 어떤 유방 조직의 염증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형률은 크다라는 의미죠. 저 종기 종양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중이 클 경우, 밀어내는 힘이 더 클 경우에도 변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고 하중이 적은 경우는 변형률이 적다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우리가 암종을 치료할 때 이 현상으로 만들어 준다라면은
암종이 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온도를 낮추고 유방 조직의 피부 온도를 낮추고 하중을 적게 해주는 순간 유방은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인데요. 자,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형률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응력이란 표면 장력이 약할 경우 압력과 밀도가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는데 바로 그 강해지는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 그럽니다.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자, 스트레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조직의 변형은 더 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응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속이 되면 순간 어느 단계가 되면 조직이 딱딱해지게 된다. 자, 경화가 된다, 각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방 조직이, 유방암이 오래되면 딱딱해지죠. 왜 딱딱해졌죠? 바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유방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조직은 딱딱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왜 조직이 딱딱해지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 근데 인체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니까 왜 유방 조직이 딱딱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대체적인 유방암의 증상을 볼까요? 자, 병소 그 유방 조직에 있어서의 조직이 융기가 되고 정식이 되고 비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 유방 조직이 붉게 염증화되어 있습니다. 자, 심한 경우는 밤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죠. 자, 그 다음에 부종도 생기고 진물도 나고 또 농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괴사가 되고 궤양이 돼서 출혈까지 생기죠. 종종 심해지는 경우는 응급실에 가서 또 많은 출혈이 이루어질 경우는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성종양 암의 6대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암종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지 암세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분한 성장 신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죠. 자, 왜 성장하죠?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성장할까요? 이제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변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항성장 신호에 대한 불감성. 어느 단계가 되면 성장이 안 돼야 되는데요. 이 암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성장하죠?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표면 장력은 왜 약해졌죠? 자,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직의 온도의 상승은 염증이죠. 자, 세 번째 저항성의 세포 소멸이다. 자, 어떤 세포가 빨리 죽지 않는다 이거죠. 뭐 계속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세포가 빨리 죽지 않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다 보면은 그곳으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산소 공급이 지속될 때 세포는 죽지 않죠. 자, 그런데 산소 공급이 5분, 10분만 지나도 모든 세포들은 다 죽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생명체가 살기 위한 절대적 3대 요소는 햇볕, 온도, 수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햇볕은 바로 산소겠죠. 자, 네 번째 끊임없는 복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끊임없이 복제가 된다? 끊임없이 밀어내는 힘이 생기고 있다. 세포는 계속 성장한다. 자, 세포의 성장은 바로 복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세포가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끊임없는 혈관의 형성입니다. 일반적인 조직은 혈관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암세포는 혈관 형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루어지고 있죠? 뭔가 힘이 가해진다. 그 힘은 뭐죠? 표면 장력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표면 장력. 그건 왜 생기죠? 바로 온도와의 상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대부분 암은 전이가 된다 그러죠. 빨리 전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서 그 전이를 차단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전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암은 조직으로 끊임없이 침투가 되고 전이가 되고 있죠. 바로 이 의미가 표면 장력이 계속해서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계속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그 인근 주변으로의 염증이 확산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열 에너지의 중첩 교차 현상은 모든 표면이 있는 곳은 다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유방 조직에서의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한 경우가 유방암이라고 하면 간 조직이나 폐 조직이나 뇌 조직에서도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은 생기겠죠. 자, 그때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온도가 너무 올라갈 때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그 조직에 있어서의 변형, 바로 종기 종양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6가지 신호가 생길 경우, 또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는 악성 종양으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 정상적인 세포죠. 그런데 염증 세포가 바로 종양 세포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러한 6가지가 해당될 경우에는 바로 암종이다. 자, 유방에서 생기면 유방암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종양암에 대한 궁금증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암과 염증의 차이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일반적인 염증은 온도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의 온도보다는 높은 게 염증인데요. 염증의 온도가 더 높아질 경우, 열 쏠림이 너무 심할 경우 유방 조직의 표면 온도는 올라가겠죠. 자,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면서 밀어내는 힘은 강해지면서 종기 종양이 되는 거죠. 자, 암과 염증의 차이 뭐죠? 바로 표면 장력의 차이, 표면 온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암은 왜 지속적으로 정식 성장하는가라는 이야기죠. 자, 열 쏠림은 계속되는 거죠. 자, 왜? 심부 온도가 낮아서.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이 다치니까. 모공이 다치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몸속에서는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어디로 가죠? 자, 구멍이 많은 곳,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은 쏠리게 됩니다. 열 쏠리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때 표면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조직은 정식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끊임없는 조직의 성장과 정식이 이루어질 때 바로 암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종양암에서도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죠?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자, 저는 가려움증의 정의를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모공을 열어서 열을 방출시키는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이라는 겁니다. 자, 종양암에서도 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 뭐죠? 바로 모공이 다쳐서. 모공에 다친 이유는 심부 온도가 낮아서. 심부 온도는 어디죠?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종양암은 정말 전이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전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전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전이보다는 또 다른 염증이 또 다른 기관에서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과학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은 왜 생기는가라는 겁니다. 자, 다른 일반적인 염증은 혈관이 잘 안 생기죠. 근데 종양암은 자꾸 혈관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이것은 끊임없는 온도의 상승으로 표면 장력이 지속적으로 약해지니까 뭔가 밀어내는 힘이 지속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끊임없이 생길 때 거기에는 조직의 변형이 오고 그 사이에서도 뭔가 혈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염증과는 구분되는 게 바로 이 혈관의 형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방암에 집중적으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럼 유방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서양의학적 관점과 제가 주장하는 인체 물리학적,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는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의 유방암의 3대 치료 원칙은 첫 번째로는 자, 심부온도가 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심부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를 빨리 정상화시키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염증 치료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는 낮춰야 염증이 없어지고요.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표면 장력은 강해지겠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겠죠. 자, 그때 유방암은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닫혀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죠.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니까 조직에 염증이 온 거죠. 자, 열을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킬 때 염증 줄어들 수 있죠. 종기 종양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유방암의 3대 치료 원칙은 심부온도 높이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은 열어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양, 암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암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십만 명이 지금 1년에 새로운 암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아무리 과학적인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 이 챕터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방암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는 치료가 참 안 됩니다. 왜? 인체 물리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체 물리학이라는 것은 법칙입니다. 즉, 그 법칙에 위배되면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수술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수술을 하고 나면 다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수술은 눈에 보이는 종양은 제거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종양이 제거되는 순간 세포가 죽게 되겠죠? 그럼 세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열이 발생하는 건데 세포가 죽어버리면 열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럼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표면 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긴박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저는 건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에 빠질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결론은 수술을 할 경우 세포가 죽어버리면 세포에서 열이 발생 안 되고 그럼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자, 그럼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다시 닫히고 열은 쏠려서 피부온도 올라가겠죠. 그럼 또 어느 다른 부위에서 또 암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술이 100% 낫지 않는 이유, 또 재발이 되는 이유, 바로 제 이론 3대 치료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불가피할 때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항암 작용이 있다라는 양약과 한약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암요법도 약물요법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효과를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제 입장은요, 어떠한 양약이든 한약이든 눈에 보이는 종기 종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약은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서 피부온도 심부온도 동시에 낮추었던 약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종기 종양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결론은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모공은 닫히고 다시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겠죠. 자, 왜 유방암이 잘 낫지 않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박사선요법 고주파 열치료법. 자, 이 또한 암 조직의 열을 쬐는 거죠. 그래서 암 세포를 죽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열을 가하는 순간 그 조직의 피부 온도도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세포가 죽어버리면 심부 온도는 낮아지겠죠.
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춰야 종기 종양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자, 이 세 번째 방법, 방사선요법, 고주파 열치료법도 제 치료 방법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 어떻게 해서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 사우나, 찜질방, 뭐 또 경우에는 마사지도 하죠.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죠. 자,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거죠.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동시에 올라갈 수 있죠. 심부 온도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자, 피부 온도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겠죠. 자, 종기 종양은 또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이론과는 맞지 않죠. 자, 고비타민요법.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고비타민요법을 쓰게 됩니다. 저도 종양학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발표 논문을 보면은 고비타민요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비타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죠. 자, 산화를 억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산화는 산화를 억제한다. 산화가 억제된다는 소리는 분해를 억제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분해가 안 된다. 어떤 물질에서 분해가 안 되면 열 발생이 잘 안 되는 거죠. 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포에서 열이 발생 안 하는 순간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아지죠. 자, 피부온도가 낮아지면은 유방 조직의 피부온도가 낮아지면 종기 종양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심부온도가 낮아져서는 안 되겠죠. 심부온도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치고 열 쏠림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제1호 3대 치료 원칙에 위배되니까 이 또한 제 입장에서는 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생금인데 반드시 암을 확진을 하려면은요, 유방암 환자들도 생금을 하게 됩니다. 그 환부에 바이압시를 하게 되는데, 근데 바이압시를 하는 순간 염증이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자, 염증이 유발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자극을 주거나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CT, MRI 찍게 되는데 그 찍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영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조영제는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근데 그 조영제에 의해서 또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소리는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염증이 심해지면은 종기 종양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기장, 자기장도 조사를 하게 되죠. 바로 이것도 CT, MRI 쪽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중첩 교차된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표면 장력은 약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방에서도 부항요법, 침치료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유방암 그 부위에 부항을 떠도 안 된다, 침을 놔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침 또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굳이 침을 놓으시려고 하면은 환부를 피해서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부항도 마찬가지로 환부를 피해서 부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을 분산,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부항과 침 치료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 환부에는 절대적으로 자극을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까지는 유방암의 치료가 어려웠는지, 자, 3대 치료 원칙에 위배되니까 치료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심부 온도를 올리고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치료 방법 중에는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방 약물요법인데요. 특히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낮추는 발안해표지제, 당연히 모공을 열어주는 발안해표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청열해독지제를 써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을 없애줄 때 그 부위에 피부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피부 온도에 낮아지면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 때 종기 종양은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약물요법도 중요한데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열 에너지의 발생량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흰밥을 권하고, 흰밥을 권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현미는 거칩니다. 거칠면 그만큼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열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열 발생량이 줄어들 때 신본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음식은 부드럽게 드셔야 되고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국을 좀 충분히 먹자라는 건데, 국도 좀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속에서 열이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드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기는 드시되 기름은 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인데요. 항시 집은 따뜻하게, 또 옷은 충분히 입자, 또 집신과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너무 늦게 자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 여행 가는 것도 좀 삼가해 주시고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기압이 떨어집니다. 기압의 차이는, 기압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혈류 속도가 떨어집니다.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심부온도는 낮아질 수가 있고, 심부온도에 낮아지면 모공이 다치고 피부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염증은 심해질 수 있고 종기 종양 악화될 수 있겠죠. 다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운동은 반드시 해주는 게 좋겠죠. 다양한 운동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체온을 떨어뜨리는 운동, 자, 어떤 물놀이를 한다거나 수영을 하거나 스킨스쿠버를 한다거나 그런 건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의사항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심부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 유방암, 자, 어느 정도 강의를 해드렸죠. 자,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표면 장력을 강화시켜서 종기 종양을 치료해보자라는 게 저의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동안의 유방암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유방암을 인체 열 에너지 학적 관점,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으로 유방암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